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공부는 모두 독학으로 배운다. 지적 전투력을 높이는 독학의 기술.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집필하신 야마구치 슈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게이오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 미술사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에서 전략 정책, 문화 정책, 조직 개발 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현재는 독립 연구자이자 작가, 퍼블릭 스피커, 라이프니치 대표로 활동 중이시죠. 자, 독학 시스템의 4개의 모듈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 어떤 테마에 대해 지적 전투력을 높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둘째, 인풋, 책과 기타 정보 소스로부터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합니다. 셋째, 추상화 및 구조화, 지식을 추상화하고 다른 것들과 조합해서 자신의 관점을 갖도록 합니다. 넷째, 축적, 획득한 지식과 통찰력을 세트로 저장하고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통일을 이끈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자, 앞서 논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적 지식을 암기할 뿐 그 배후에 꿈틀거리는 인간 본성과 행동에 대해 고찰하지 않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논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위태로워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움에 생각이 없는 것과 생각만 하고 또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위험하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4개의 모듈은 전략이란 어떤 테마, 자기가 어떤 것을 독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테마를 정하고 결국 인풋, 효과적으로 책과 사람, 다양한 사회의 어떤 현상들, 경험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인풋이 들어가고 추상화 및 구조화는 자기만의 생각, 결국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 있는 생각, 자기만의 해법, 그리고 이것은 자기만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적은 결국 아웃풋,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축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인풋, 자기만의 관점으로 의한 생각, 그리고 아웃풋. 이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축적과 정리,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풋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 시스템 용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들어간 정보가 쓰레기 같다면 쓰레기처럼 별 볼 일 없는 아웃풋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말해보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맞춰보겠네. 브리아 샤바랭이 얘기한 말이고요. 브리아 샤바랭의 미식 예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독서법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고전이나 명제에 정통해지면 쓰레기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된다고 합니다. 표지만 보고 혹은 쓱 훑어만 봐도 이건 쓰레기야 라고 바로 판별할 수 있게 되죠. 더 이상 쓰레기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쓰레기질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풋에 대한 방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전을 읽는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쿠바의 영웅 체 게바라가 콩고의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할 때 집에 있는 부인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목록들이 이런 고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대화, 핀다로스 축승전가, 이런 들어봤던 것과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고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부분들은 뒤에 우리가 읽어볼 또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양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고 합니다.
일은 잘하지만 교양이 없는 사람, 너무 바빠서 고전을 읽을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과 교양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콤플렉스를 보완하는 교양주의. 교양은 있지만 일은 못하는 사람, 쓸데없이 머리만 채워 인생이 변변찮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교양은 있지만 일은 못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뭐 이런 본인만의 약간 컴플렉스 보완하는 이런 도망가는 존,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양인은 풍부한 인생을 영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교양이야말로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이야말로 교양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을 얻는 것에 이 세 가지 질문. 얻은 지식은 무엇인가? 그 지식의 무엇이 흥미로운가? 그 지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면 어떤 시사와 통찰이 있는가? 자기만의 관점, 그런 통찰력을 꼭 기를 수 있게 그 지식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수족관에서 정보라는 물고기를 산채로 헤엄치게 해야 된다. 자, 자기만의 어떤 정보 저장 창고를 만드는 얘기를 수족관을 만들라는 얘기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펄떡펄떡거리는 물고기를 이 수족관에 그냥 헤엄치게 놔두면 굳이 어렵게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언제든 자기가 필요한 통찰력과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수족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밑줄 긋기.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그으면서 수족관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참조하게 될 것 같은 흥미로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시사, 통찰과 시사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지침, 이런 것들이 꼭 밑줄을 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적 생산 시스템의 구축법.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째, 초독. 한번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두 번째, 재독. 다시 읽을 때는 뽑아내기. 밑줄 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삼독. 그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라내는 부분은 시사. 이 사실이 나에게 시사하는 부분, 비즈니스 실생활에 대한 시사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 세트로 꼭 옮겨 적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미있었던 사실을 밑줄을 긋고 곤란한 부분을 옮겨 적고요.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대한 시사되는 부분을 꼭 같이 언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액션, 이것을 어떻게 나의 행동으로 이어줄 것인지 그런 가설을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음악의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때는 어떤 책, 어떨 때는 어떤 책,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는 지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추천하는 11개 장르와 99권의 책이 쭉 망라되어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역사에 대한 추천 도서를 한번 볼까요? 대영제국 세망사, 사피엔스, 에게 영혼 회귀의 바다, 역사가의 자화상, 역사란 무엇인가, 중세의 가을, 지중해, 히스토리카 세계사, 총균세. 우리나라에 대해 나온 부분들은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내 미출간 도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책을 직접 한번 찾아보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핵심적인 독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지 부분을 잘 언급했던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인풋, 그리고 추상화 및 구조화, 그리고 축적, 결국 아웃풋을 위한 잘 정리, 해시태그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태그를 붙여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 저자도 독서를 한 다음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인 에버노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에버노트 말고 또 노션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션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션을 한번 소개해주는 그런 책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학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략을 세우는데 첫째로 테마를 꼭 정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